라이트닝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트닝 노드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풀노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풀노드 위에 라이트닝 노드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풀노드를 구축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엔 오드로이드라고 하는 조그만한 기기에다가 2TB짜리 SSD를 넣어서 비트코인 풀노드를 구축해서 그 위에 라이트닝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100% 동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 앱을 설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엄브렐에 라이트닝 노드라고 하는 이름의 L&D 패키지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동기화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 비트코인 주소에 넣을 비트코인 사토시가 준비되면 사전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일단 라이트닝 노드 관련된 앱을 설치하는데요. 지금 보는 화면은 제 풀로드에 그 스크린샷을 뜰 때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앱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정리를 했고 딱 비트코인 노드하고 일렉트라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 그리고 관리하는 앱 몇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자, 비트코인 노드를 설치했고 이것이 100% 동기화가 된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트닝 노드라고 하는 이게 L&D 패키지예요. 라이트닝 노드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텔이라고 하는 풀로드 패키지에다가 라이트닝 노드까지 만들었고 라이트닝 노드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트코인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에 100만 사토시를 넣었는데 스타텔 패키지가 꼬이면서 부팅이 되지 그 로그인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그 패키지를 버리고 다시 한번 엄브렐의 라이트닝 노드를 설치한 다음에 제가 적어놨던 라이트닝 노드 시드 구문을 활용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엄브렐을 가지고 처음 그 라이트닝 노드를 만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은 필요 없고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 때 24개짜리 시드 구문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 시드 구문을 가지고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백업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이트닝 노드를 찾아서 엄브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닝 노드를 찾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트닝 노드까지는 만들었고, 이제 백업을 해서 기존에 넣어놨던 시타텔에서 만들었던 라이트닝 노드에 비트코인을 보냈고 100만 사토시를 보냈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백업했더니 이렇게 100만 사토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100만 사토시가 이게 살아난 상태이고요.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디파짓을 이렇게 누르면 이 라이트닝 노드 24개짜리 시드 구문에 종속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온체인 주소가 여기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온체인 주소를 온체인 주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넣고 그것을 라이트닝 채널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짓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드레스,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잘 보면 BC1Q라고 시작되는 게 네이티브 세그의 주소인데 이 라이트닝 노드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그 템루트 그 업그레이드에 기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소가 템루트 주소입니다. 그래서 BC1P라고 시작하는 그런 주소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제 라이트닝 노드의 주소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를 해놨고요. 특이하게도 비트코인 주소가 BC1Q 이게 아니라 BC1P로 시작되는 템루트 주소를 사용한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100만 사토시를 이렇게 제가 넣었고요.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게 비트코인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넣었고 그런 다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채널은 스크롤을 좀 내리면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픈 채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여기에 노드 아이디와 그 다음에 채널과 체결할 비트코인의 수량, 사토시 수량을 넣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P를 설정한 다음에 오픈 채널을 누르면 채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채널을 만들지 않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드밴스드 세팅 쪽에 가면 노드 네임을 얼라이어스라고 해서 별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공개를 해서 서로 간에 뭐 유동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사용하고자 만든 것이라서 별명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별명을 그 쉽게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별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라이트닝 관리 소프트웨어를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화면이 어떤지 같이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설치를 했고요.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 2개 중에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체크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라이더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RTL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단축키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RTL을 설치하면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 이게 초기 패스워드가 나오고요. 이 초기 패스워드를 가지고 오픈을 해서 누른 그 새 탭에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패스워드가 나오니까 이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썬더허브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설치했다가 지금은 지워서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RTL과 썬더허브 이거 2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면을 한 번씩 보여드릴 거고요. 자, RTL의 화면을 보면 로그인을 하고 나면 대략 화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대시보드가 있고 온체인, 비트코인 주소와 관련된 메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관련된 게 여기 있고, 그 다음 서비스, 노드 컴피그 등등의 메뉴가 왼쪽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퍼블릭 키인데 저는 그 별명을 입력을 해놓기 전에 캡처한 것도 있고 별명 입력한 후에 캡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별명 설정을 안 한 거고요. 여기에 자기가 별명 설정하면 별명 설정한 키워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현재 내 온체인의 비트코인 주소, 내 노드 속에, 라이트닝 노드 속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그 100만 사토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의 화면이기 때문에 토탈 캐피시티, 그러니까 인바운드 리퀴디티나 아웃바운드 리퀴디티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썬더허브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이에요.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 왼쪽에 각종 메뉴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번개 모양이 라이트닝 사토시고요. 그 다음 아래 그 어떤 단 모양이 이제 온체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100만 사토시가 제 주소 쪽에 비트코인 온체인 주소에 들어가 있고 사토시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 이제 퍼블릭 키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채널을 열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채널 신청을 할 때 이 퍼블릭 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이는 것이 라이트닝 터미널이라고 하는 화면인데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라이트닝 노드까지 설치를 한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는 그냥 설치해 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채널을 오픈을 해서 그 채널 사이에 서로 사토시를 주고받는, 내가 직접 지불을 하는 은행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까지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은행을 만들었으면 이제 송금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채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흘러가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채널을 오픈해야 되는데, 채널을 오픈하려면 라이트닝 노드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 자료를 보니까 이 1ml, 1ml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엠보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2개가 거의 동일한 그 기능을 하는데 인터페이스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1ml, 그 다음에 엠보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멤플에도 온체인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노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은행 건물까지 지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은행들과 돈을 오고 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실제 은행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엠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예전엔 자주 사용했던 월렛 오브 사토시와 제가 채널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렛 오브 사토시의 엠보스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드 쉐어 어드레스라고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노드 아이디 쪽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자, 제가 그 썬더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썬더허브에서 채널을 만들려면 일단 새로운 피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어니까 yes를 선택하고 노드 정보를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0만 사토시를 뭐 50만 사토시 쪼개서 이렇게 저는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채널을 다 열어가지고 한 곳을 통해서만 제 라이트닝 정보를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맥스 최대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P 레이트, 베이스 레이트 이런 것들을 넣는데 지금 넣지 않아도 나중에 채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채널을 열 때 온체인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게 타임락 그 기능이 있어서 처음에 채널을 열 때 온체인 트랜잭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라이트닝 노드끼리 오프 채널 오프 체인 트랜잭션을 한 다음에 채널을 닫을 때 한 번 더 온체인 트랜잭션을 하면서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온체인 트랜잭션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오토를 집어넣으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 적당한 수치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스크린샷을 찍을 때 당시에 미니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19사토시 가상 바이트였고요. 그냥 오토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7 사토시 가상 바이트 퍼 사토시 퍼 가상 바이트 27 정도로 여기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천 사토시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누르면 타입이 있는데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에게 막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연결 지을진 않을 거지만 일단 퍼블릭으로 했고요. 나머지 는 넌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오픈 채널을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에러 메시지로 Peer is not on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 메뉴에 피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피어를 이 월렛 오브 사토시를 추가한 다음에 서로 간에 인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eer is not online이라고 하는 에러가 있다면 이 피어 쪽에 들어가서 월렛 오브 사토시 또는 내가 열고자 하는 그 채널 노드에 요 주소를 넣고서 피어를 액티베이션 하면 됩니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다 설정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채널을 열기 위해서 월렛 오브 사토시와 채널을 열기 위해서 오픈 채널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채널 오픈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나왔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미니멈 채널 사이즈가 0.05 그러니까 500만 사토시는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찍먹을 하기 위해서 100만 사토시만 여기다 넣었는데 월렛 오브 사토시는 500만 사토시 이상의 채널하고만 채널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그 채널들을 찾았습니다. 뭐 바이낸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크라켄도 찾아보고 스트라이크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부분 스트라이크는 제가 이 노드 주소를 못 찾았고 바이낸스라든가 크라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래소하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너무 용량이 작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은 것이 바로 스피드 월렛입니다. 자, 스피드 월렛이라고 해서 커스터디형 라이트닝 지갑이 있는데요. 스트라이크는 못 찾았고 월렛 오브 사토시는 500만 사토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신생 지갑인 스피드 월렛으로 보이는 처음에는 이제 스피드 월렛으로 보이는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 스피드 월렛의 정보를 쭉 보니까 다른 지갑 회사 지갑 브랜드나 지갑 앱이나 아니면 거래소 등과 많은 양의 채널들을 맺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엠보스에서 스피드 월렛 A1이라고 하는 요것에 주소를 입력을 해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자, 스피드는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고 월렛 오브 사토시나 스트라이크처럼 커스터디형으로 이 회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들어있던 사토시가 모두 날아갈 정도로 그냥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채널을 열어야 제가 그 스피드 채널을 통해서 뭐 다른 곳으로 전송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멀티홉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규모 있거나 아니면 지갑 서비스하는 곳과 채널을 저는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채널을 만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엠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피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스피드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피어를 추가했고, 그리고 개달비 같은 경우도 제가 했는데, 개달비도 실패했습니다. RBG 값도 채널이 너무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어를 넣고, 그 다음에 피어를 넣은 다음에 노드를 넣고, 최대 용량에 기타 등등 해서, 이번에는 수수료가 29 사토시 퍼 가상 바이트, 그러니까 6467 사토시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서 오픈 채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다가 드디어 반가운 이런 화면, 채널 오픈드라고 하는 이런 성공 메시지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오프닝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일단 트랜잭션이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복사해서 mempool 쪽에 들어가면 이 트랜잭션에 대한 그 트래킹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널을 오픈하려면 그 채널과 내가 서로 멀티시그 방식으로 타임락 잠금 기능을 활용한 그 온체인 트랜잭션을 해야지 채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멀티시그를 이제 해제하면서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은 채널 메뉴가 있어서 채널 메뉴로 들어가 보면 현재는 오픈된 채널에 대한 그 목록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픈된 게 아니라 오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고 그 컨펌에 따라서 그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곳도 채널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딩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자, 이제 비로소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곳과 제가 총 밸런스는 98만 1753 사토시만큼의 채널을 오픈하게 됐고, 트랜잭션은 2810 사토시를 트랜잭션 피로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98만 1753 사토시를 제가 맥스로 선택했을 때 그 100만 사토시에 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체인에 10,000 사토시를 남겨놓습니다. 이게 도대체 10,000 사토시를 왜 남겨놓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채널을 오픈할 때 트랜잭션을 날린 이 트랜잭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필요한데 채널을 해제할 때 트랜잭션 피가 있어야 채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적으로 트랜잭션 피만큼의 해당되는 사토시 정도는 강제로 남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수료만큼을 지불할 정도의 사토시는 여기다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 수수료 지불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채널 오픈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 월렛과 98만 1753짜리 캐패시티 용량을 가진 이제 그 거래 채널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픈한 상태까지 이제 펜딩된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에서 라이트닝 노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정보로 오프닝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여기 있는 걸 눌러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보면 인바운드 리퀴디티,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만 4,504 이만큼의 맥스 샌드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맥스 리시브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널을 오픈할 때 제가 채널을 오픈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98만 사토시만큼을 걸고 채널을 오픈해서 제 채널, 그러니까 저와 스피드 월렛 사이에 이 파이프라고, 이걸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만큼의 파이프를 채워 놓은 겁니다. 사토시로 꽉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꽉 채워놨기 때문에 내가 채널 요청을 해서 이만큼의 돈을 유동성으로 활용할게요 라고 해놨기 때문에
맥스로 보낼 수 있는 유동성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꽉 채워놨기 때문에 현재 이 채널 이상의 용량 이상의 사토시는 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0 사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낼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꽉 채워놨던 파이프 중에 일부만큼을 다른 곳에 보내서 이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채널 디테일에 나오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채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사토시만큼의 용량을 꽉 채워서 파이프에 돈을 다 채워 놓은 겁니다. 사토시를. 나라는 은행과 사토시 은행과 월렛,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은행 사이에 금융 채널을,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파이프라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널 용량만큼 사토시를 꽉 채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0이 되는 거고, 보낼 수만 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리퀴디티가 98만 4,563 사토시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낸 만큼의 이제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제 인바운드 리퀴디티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LTL이라는 화면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피어 쪽에 가면 피어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채널 같은 경우에 펜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딩 메뉴를 눌러보면 제가 피어를 맺은 곳과 수수료, 그 다음에 웨이트, 용량 등등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의 차이가 조금씩 이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563인데 여기는 523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숫자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제가 복사해서 멤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랜잭션 컨펌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멀티시그 스피드 월렛과 맺은 멀티시그 쪽에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고,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원 컨펌은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는 수수료를 이렇게 낮지 않게 수수료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29만큼 책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컨펌은 이렇게 됐는데, 채널 오픈은 그 즉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했을 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잤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53 컨펌까지 일어난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채널 오픈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퍼블릭 채널로 스피드 월렛과 제가 이만큼의 용량으로 유동성으로 채널 오픈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어제와 조금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98만 4,893만큼의 채널이 최종적으로 이제 오픈된 것이고요. 꽉 내가 원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내가 사토시를 다 채웠으니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없고 보낼 수만 있는, 꽉 채워놨기 때문에 보낼 수만 있는 겁니다.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98만 4,893 사토시만큼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관리 도구 썬더 허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렇게 토탈로 제가 해놓은 거, 비트코인 남은 거, 라이트닝에서 보낼 수 있는 거, 용량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왜 그런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런 특장점이 있다. 관리 도구마다 조금씩 다른 숫자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쪽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액티브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채널 맺어진 게 보이고, 이제 밸런스는 지금 꽉 찼죠. 거의 100만 사토시가 인바운드 리퀴디티로 다 들어있다. 네.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로 다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이런 관리를 해보면 이제 채널마다 채널을 오고 갈 때 수수료
수수료를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채널 펄리시라고 해서 베이스 수수료, 그 다음에 수수료 요율 등등등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저 혼자만 그냥 쓸 거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수수료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드의 상태값을 썬더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스피드 월렛을 통해서 만든 그런 채널 아이디를 복사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입력했던 그런 곳과 이 채널이 맺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널이 오픈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TL 사이트에 가서 여기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크 모드로 바꾸고 뭐 기타 등등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했고 이런 정보가 나타난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이 오픈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밸런스 스코어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백업을 누르면 채널을 백업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런 관리 도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채널 오픈까지 됐으면 저는 지금 보낼 수 있는 유동성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나는 보낼 수만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디 지갑으로 보내버리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지갑으로 보내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노드에서 스피드 월렛하고 제가 이 채널을 맺었기 때문에 스피드 월렛으로 바로 보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닝 노드에서 여기에 샌드를 눌러서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 도구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메뉴에 들어가면 샌드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런 쪽에 그 메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RTL 같은 경우에 그리고 썬더허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걸로 샌드 버튼을 눌러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스피드 월렛에서 받기 위한 그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야죠. 그래서 스피드 월렛에 들어가서 리시브를 누르고 라이트닝에서 애드 어마운트를 누른 다음에 70만 사토시만큼을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보이스가 70만 사토시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인보이스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제가 그 클립보드에 있는 것을 뭐 다른 경로로 해서 제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놨고요. 썬더허브라고 하는 도구에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리퀘스트가 나오고요. 인보이스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그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웃 채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만약에 채널을 여러 개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낼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채널을 하나밖에 맺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스피드 월렛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월렛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스피드 월렛과 맺은 채널을 통해서 앱으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스트라이크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스피드 월렛과 맺은 채널을 통해서 멀티홉 여러 가지 점프 해서 스트라이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보내면 페이먼트 센트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번개와 같이 빠른 속도로 70만 사토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릿 됐고 70만 사토시가 왔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플로드를 만들고 라이트닝 노드를 올린 다음에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내 노드를 통해서 라이트닝 지불을 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불이라기보다는 그냥 송금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70만 사토시를 보냈기 때문에 이만큼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없게 나갔겠죠. 제가 스피드 월렛에 채널을 맺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 월렛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나 뭐 다른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중간에
그 노드들을 점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트랜잭션이 갈 겁니다. 네, 전송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70만 사토시가 나간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래프별로 지금은 페이먼트를 했다라는 거, 뭐 카운트를 했다라는 이런 각종 그래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만 사토시를 보낼 수만 있는 유동성이었는데 지금 70만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0.3이 남았고 받을 수 있는 게 0.7이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밸런스 상에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것을 라이트닝 노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맥스, 최대한으로 보낼 수 있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가 28만 사토시 정도가 있는 거고 70만을 다른 곳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낼 수 있는,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그 인바운드 리퀴디티가 70만 사토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 노드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에 있는 사토시를 내 노드로 바로 한번 보내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닝 노드에서 리시브를 누르면 이제 어마운트,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보이스를 일단 10만 사토시를 제가 어마운트로 넣고 크레이트 인보이스를 하니까 10만 사토시만큼의 인보이스, 즉 내 플로드 위에 동작하는 라이트닝 노드의 지갑에, 라이트닝 지갑에 들어오는 이런 인보이스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이니까 자, 스트라이크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까 이번에는 10만 사토시의 인보이스인데 10만 13 사토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만 사토시를 보낼 건데 라우팅하는, 전송하는 여러 가지 점프 노드 사이에 점프해서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13 사토시만큼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니까 send successful 떴고요. OK를 누르면 제 스트라이크 지갑에서는 10만 13 사토시가 나갔을 것이고 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eceived라고 10만 사토시가 제 라이트닝 노드에서 바로 들어왔다라고 바로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동성 상황을 보니까 자, 원래는 70만 사토시가 있었는데 10만 사토시를 다른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60만 사토시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것은 10만 사토시가 들어서 38만 사토시 정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고받고를 해보면 아, 유동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RTL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데 이인 경우에도 지금 보낼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만 사토시만큼 받은 인보이스 트랜잭션이 됐다라는 것을 이런 화면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썬더허브도 10만 사토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닝 노드를 제가 구축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그 결과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4개 단어 시드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때 니모닉을 오프라인으로 적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직접 이제 은행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4개 단어 시드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기록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 다른 기기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24개 단어 시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AEZED 방식, 에지드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니모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BIP39가 아니라 에지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IP39와 호환을 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채널을 오픈했다면 그 채널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와 채널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만약에 제가 오드로이드 위에다가 지금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싶어서 미니 PC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24개 단어 시드와 채널에 대한 백업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널 다 복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토시 라이트닝 노드 위에 들어가 있는 사토시도 복구가 되고, 그다음에 온체인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도 다 복구가 됩니다. 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 채널과 연동을 하려면 많은 양의 사토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로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사토시 이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에러 메시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고사항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를 돌리면 전송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로사에서 워로사를 보내는 경우에는 자체 내부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쓰지 않는데,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 수수료가 조금씩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은행이 되면 내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소요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풀로드가 강제로 셧다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풀로드가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뭐 전원이 내려가거나 네트워크가 끊겼거나 그러면 라이트닝 노드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풀로드는 그냥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좀 대비돼서 라이트닝 노드는 내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24시간 그 일주일 365일 계속 이게 있어야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가 계속해서 동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전이 나면 이거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전 날 걸 대비해서 라이트닝 노드를 개인적으로 좀 큰 수량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UPS라고 해서 정전 났을 때 전기를 일정 시간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라이트닝 노드를 이런 식으로 찍먹을 하듯이 작은 기계에서 돌리지 않고, 제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라이트닝 노드를 돌려서 나의 은퇴 자금을 이 라이트닝 노드를 통해서 생활비를 쓰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사용을 해가면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베타 단계라서 너무 큰 양의 사토시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L&D를 가지고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 때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많은 양의 사토시를 넣지 말라고 주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서 라이트닝 노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지 제대로 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상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한번 만들면서 하나씩 이리저리 시도를 해본 그런 영상을 좀 길지만 하나의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 라이트닝 노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보시거나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동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트닝 노드 설명할 때 유동성 개념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유동성만 따로 설명을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100만 사토시를 가지고 채널을 만들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제 노드에는 맥스로 보낼 수 있는 맥스 리시브 할 수 있는 양이 60만 사토시, 그리고 맥스 샌드 할 수 있는 양이 38만 사토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맥스 샌드 할 수 있는 것이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을 인바운드 리퀴디티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최초 개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에 이 리퀴디티 유동성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할 때 100만 사토시에 해당되는 양을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적에 의해서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곳과 채널 요청을 제가 했고, 채널 요청을 수락했기 때문에 그 채널에 제가 100만 사토시를 98만 사토시를 입금을 해서 이 유동성을 꽉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은행과 스피드 월렛 은행의 지점 사이에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쭉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돈을 누가 채워요? 채널 계정을 요청한 사람이 이 돈을 채워 넣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의 용량으로, 이만큼의 사토시로 당신네 그 은행과
그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채널을 오픈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98만 사토시만큼의 꽉 채워가지고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현재 파이프라인에는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유동성으로 꽉 차 있느냐?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즉 보낼 수 있는 유동성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개설하면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채널을 꽉 채워서 돈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진짜 노드가 동작해? 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커스터디형 월렛에 제가 인보이스를 만들고 이 인보이스의 출금을 제가 제 노드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받을 수 있는 인바운드 리퀴디티가 70만 사토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던 것 중에서 70만 사토시를 다른 곳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파이프에 이제 100% 다 차 있던 이 아웃바운드 리퀴디티 중에서 보낸 만큼의 받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 공간을 인바운드 리퀴디티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보낼 수 있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채널에 들어있는 돈이고, 돈의 양이고,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받을 수 있는 돈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스트라이크에 있던 일부 10만 사토시를 다시 제 노드에다가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낼 수 있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10만 사토시만큼 늘었고 받을 수 있는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70만에서 60만으로 10만 사토시만큼 줄었습니다. 빈 공간이 줄었고 내 은행 속 잔고가 채워진 것인 거죠. 이게 유동성의 개념입니다. 자, 유동성의 개념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자, 이게 다른 용어로도 또 설명되는 게 있더라고요. RTL이라고 하는 관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드의 비트코인 노드를 동기화시키고 라이트닝 노드를 설치한 다음에 이것의 채널이 열리면은 이 RTL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RTL 메뉴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요. 로컬 캐피시티, 리모트 캐피시티. 그러니까 로컬 용량, 리모트 용량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컬 용량은, 로컬이 뭐죠? 지금 지역이잖아요. 제 노드 속에 들어있는 제 은행 잔고가 로컬 캐피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양이니까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리모트 캐피시티는 지금 제가 어딘가로 보내서 원격으로 있는 용량입니다. 즉 어딘가로 제가 보내버린 것. 그래서 앞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리퀴디티, 인바운드 리퀴디티를 리모트 캐피시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은 amount you can send, 보낼 수 있는, 내 잔고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보낼 수 있는 수량이 38만, 로컬 용량, 보낼 수 있는 양, 현재 LN 노드에 있는 양, 이것을 로컬 캐피시티,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amount you can receive, 받을 수 있는 양, 리모트 용량, 받을 수 있는 양, 다른 곳으로 이미 보내버려서 이 공간이 있는 그런 수량을 리모트 캐피시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캐피시티, 리퀴디티 이렇게 부르는데 인바운드 리퀴디티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수량이에요. 인바운드,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은 리모트 용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뀌었네요. 네, 이게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그럼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뭐죠? 보낼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용량, 인바운드 유동성은, 여기 잘못됐어요. 인바운드 유동성은 리모트 용량이라고도 부르고 받을 수 있는 양이고 내가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서
내 채널에 비어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아웃바운드 유동성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로컬 용량이라고도 부르고요. 보낼 수 있는 양이고, 현재 제 나의 LN 노드에 들어있는 잔고가 아웃바운드 리퀴디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유동성의 종류는 아웃바운드 유동성, 인바운드 유동성, 아웃바운드 리퀴디티, 인바운드 리퀴디티.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리모트 캐피시티,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로컬 캐피시티라고, 이게 로컬 캐피시티, 이게 리모트 캐피시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저도 말을 하면서 약간 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거 잘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초 노드 구축 후에 채널을 열면 내가 채널 요청을 해서 열게 되면 이 돈을 누가 채운다? 채널을 요청한 사람이 채우기 때문에 로컬 용량만 100%, 즉 아웃바운드 보낼 수 있는 것만 내 돈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른 곳으로 50%를 보내버리면 아웃바운드 유동성이 50% 줄고 인바운드 유동성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50% 남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용량 중에서 20%만큼을 다시 보낸다로 치면 보내면 20%만큼을 보냈으니까 아웃바운드 유동성, 즉 보낼 수 있는 로컬 캐패시티는 30%로 주는 거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리모트 캐패시티, 인바운드 유동성은 70%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70%만큼을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이쪽에다가 잔고를 채워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유동성은 내 통장의 잔고, 인바운드 유동성은 내 잔고를 채워넣을 수 있는 양,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화면의 상황에서 40만 사토시를 송금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5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현재 맥스 샌드로 보낼 수 있는 양이 38만. 맥스 리시브 할 수 있는 게 60만. 이게 뭐죠? 아웃바운드 유동성이 38만, 인바운드 유동성이 60만인데 이런 노드 상황에서 40만 사토시를 송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40만 사토시만큼을 샌드 하는 걸 눌렀고 인보이스를 다른 지갑에서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고가 38만 4,563 사토시가 있는데 40만 사토시를 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unable to send lightning payment insufficient balance, 잔고가 부족해서 못 보냅니다 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즉 여기에 들어있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내 통장 잔고이고 이 잔고를 넘어서서는 돈을 보낼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유동성 이하로 보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수수료를 포함해야겠죠. 자, 그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다음 퀴즈입니다. 자, 동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79만 사토시를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섯을 세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자, 현재 보낼 수 있는 아웃바운드 리퀴디티는 38만, 받을 수 있는 인바운드 리퀴디티는 60만, 멀리 떨어져 있는 리모트 캐피시티는 60만, 현재 내 잔고에 있는 로컬 캐피시티는 38만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79만 사토시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80만 사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스크린샷을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일단 79만 사토시만큼의 인보이스를 제가 발행했습니다. 자, 80만도 상관없죠.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서 이제 79만이라고 보고 이 인보이스를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이제 스캔을 했고 샌드를 눌렀습니다. 제가 이제 스피드 월렛을 사용을 하게 했는데 자, 샌드를 눌렀어요. 일단은 페이먼트 프로세싱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런 화면이 나와서 일단 화면은 넘어갔습니다. 앱에서 화면은 넘어갔고 자, RTL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인보이스 이렇게 보낸 항목이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마운트 세틀드라고 하는 화면이 뱅글뱅글 돌면서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돌아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냐면 제가 이게 스피드 월렛의 그 트랜잭션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79만 그 인보이스 사토시만큼의 인보이스를 받아서 제가 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9만 사토시가 나갔고 네트워크 수수료로 2사토시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79만 2사토시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9시 59분에 나갔어요. 그런데 10시 3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명목으로? 리펀드. 그래서 79만 사토시가 리펀드 됐고 네트워크 피도 리펀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용량, 내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트닝 노드에서 받을 수 없는 용량을 누군가가 보내면 다시 이렇게 리펀드 된다. 이런 화면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캡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할 때 어떤 걸 참고해야 되냐라는 것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닝 노드를 왜 구축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트닝으로 지금 물건을 뭐 많이 제가 소비하는 패턴상 뭐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금액이 워낙 짠돌이로 살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그냥 커스터디형 지갑에다 넣어놓고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것도 있고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가까워질수록 이 라이트닝 노드에 대한 이런 그 운영 노하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큰 금액이 됐을 때 비트코인 뭐 개당 막 100억이 되고 이러면 손이 막 덜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그 수수료라든가 기타 등등이 좀 저렴할 때 한번 해보자라는 심산으로서는 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노드 구축 목적은 찍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이트닝 노드를 왜 운영하는지 목적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해서 앞에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네트워크 피라고 이제 수수료를 누군가 노드에게 지불하는 거거든요. 제 트랜잭션을 처리해준 다른 노드에게 지불을 하는 건데 이런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의 목적으로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라이트닝 노드는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풀로드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풀로드를 운영하면서 풀로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풀로드를 살리고 그 풀로드 위에 라이트닝 노드가 동작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백업을 다시 리스토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커스터디형 지갑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이 오랜 기간 오프라인이 되는 경우에는 채널이 강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채널 폐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다 페널티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강제 채널 폐쇄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강제 폐쇄되면 그 페널티를 내가 내야 되고 그래서 온체인의 수수료를 저렇게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꾸준히 오프라인 되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기준으로 라이트닝 노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큰 장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점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전송 수수료를 먹기 위한 그러니까 수익 모델로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상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액을 뭐 월호사나 스피드나 스트라이크에다 넣어놓고 지불하는 것 이걸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접 운영하는 것에 큰 장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이트닝 노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이고요. 5년 후,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트코인의 위상이 지금과 10년 후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한 10년 후에 내가 노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때 가서 개당 100억씩 하는데 덜덜덜덜 수수료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한번 찍먹해서 이런 거구나를 공부하고 경험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직접 운영해보고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도 라이트닝 노드에 대한 수요 또는 중요성이 언젠가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노드를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운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항군의 심정으로 플로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라이트닝 노드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